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현재 주가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이 매점 안내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잘못하면 이 10월달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다음 주 어떤 게 예정돼 있죠? 자, 바로 25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수급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본질에 대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차트 분석 위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자, 이 작년 10월달 이 고점에서 차트로 이 고점을 잡아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결국에 이런 맥점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본질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작년 10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이유가 결국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 이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때 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었던 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결국에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못 맞추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0월 중순부터 이 주가가 횡보 구간을 이어져 오고 있죠.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9만원권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금요일날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결국에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강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 25년도 실적도 좋았고 26년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흐름도 강하게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2월 11일에 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나 자, 3분기까지 자, 영업이익률이 얼마였죠? 자, 3%대, 5%대였죠. 그런데 자, 이 4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드디어 영업이익률이 7%대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분기당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4분기 거의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올라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추정치를 맞출 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됐다라는 거고, 만약에 자, 4분기 실적까지 시장의 추정치를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처럼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는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26년, 27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 10만원권으로의 상승 구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실적은 자, 27년부터 이제 잡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도 27년 영업이익 2조 시대를 연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3분기 실적까지는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구간 횡보가 나오는 이유가, 시장이 자, 25년도 전체 실적, 특히나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 이번 실적 발표가 지나가게 되고 만약에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이때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막 수주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25년도에 수주 실적이 나빴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더 큰 수주를 받게 되면서 13조, 14조의 수주를 해냈죠. 근데 이렇게 높은 수주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될 게, 특히나 수주 중에서 이 영업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실적이 좋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이 잡힐 수 있겠죠. 여기서의 고민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다시 한번 하방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방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두 가지 패턴을 미리 염두를 해야겠죠. 근데 결국에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이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게 결국 26년도의 수주 중에서 바로 영업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본격적인 수주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현실화되게 된다면 그 순간에서부터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5년 대비해서 26년도 지금 수주에 대한 가장 큰 변화점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가스 수소 쪽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금 원자력 쪽에 있어서는 급격한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이죠. 그러면 이 원자력 쪽에서 어떤 게 변화했느냐? 바로 이 미국의 원전 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SMR 쪽이 드디어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년도 전망에서 기관들이 현재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26년도의 관전 포인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의 현실화 그리고 본격적인 SMR 수주 개시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올해는 킴코리아의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실적과 영업이익에 작용이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올해 주가에 대한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 핵심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SMR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6년도 1분기서부터 본격적인 SMR에 대한 발주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SMR의 발주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기자재 수주가 나오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게 되면서 주가 랠리가 먼저 반영될 수 있다. 지금 26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바로 첫 번째 뉴스케일 파워사의 기자재 발주를 기점으로 이렇게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금액대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SMR 한 기당 3천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외신 측에서는 지금 5천억 정도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SMR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지정이 될 것이냐. 지금 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기자재를 수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자재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기당 한 1조에서 많으면 1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 내용이 딱 나오게 됐을 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때 고점을 구성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죠. 일단 첫 번째 2월 11일에 나오는 이 실적 발표 그리고 두 번째가 1분기 내에 나올 수 있는 SMR 기자재 발주.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이 묻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해당 이슈를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지 결국에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10월달 이 고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었죠? 결국에 3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모멘텀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생각을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잡아드렸죠. 이 상승 구간을 즐기는 건 누구든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고점에서 대응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몇 달 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게 이 SMR 기자재 수주가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추정치들 올려드리고 있고 이 실적 발표 전에도 제가 최대한 이 실적에 대한 흐름 예측해드려서 빠르게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에 실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더라도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승 구간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고점에서의 대응이죠. 제가 작년 10월달 이 고점 잘 잡아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맥점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 소통방 입장을 보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부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링크가 만약에 클릭이 안 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부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 구간에서 미리미리 맥점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차표 분석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들, 실적과 이슈, 그리고 차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고점에서의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데이터에 대한 확인 해보시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에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증시가 잠깐 조정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 HBM4가 이 엔비디아 공급이 임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삼성전자 HBM 수혜 종목에서 바로 이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시점에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25년도에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때 탄생했던 템버거 종목이 바로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왔던 바로 이스페타시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바로 삼성전자 HBM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이 핵심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이요.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자,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